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지금 한국 시장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흐름과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은 방산하고 조선이 한국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 섹터가 강했던 두 섹터에서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존에 강했던 섹터가 힘이 빠질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악재가 발생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섹터 내 종목들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큰 시장 그림으로 봤을 때 새로운 대체 섹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강한 주도 섹터 내에서 단기간 하락할 때 그거는 이제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눌림하기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방산하고 이 조선은 이때 계속 이 두 섹터만 시장을 이끌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새로운 대체 섹터가 등장한다. 이게 지금 반도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게 움직임을 보여줬죠. 하이닉스도 크게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매로 중소형 주들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섹터에 힘이 빠질 때 섹터 내 종목들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섹터가 강할 때는 섹터 내의 종목들의 흐름이 똑같아집니다. 대장주를 따라가요. 그게 지금 명확하게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산하고 조선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방산은 지금 첫 번째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상증자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섹터 내 종목들의 흐름이 전부터 달라지긴 했거든요. 기존의 1등주, 2등주 한화에어로랑 현대로템을 제외하고 한국항공에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LRG 넥스원에서도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악재로 하나에어로하고 현대로템 1, 2등주의 무빙마저 달라집니다. 현대로템은 아직 폴란드 계약권이 남아있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현대로템이 폴란드 체결하고 장대 양봉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섹터의 흐름이 섹터의 세기가 예전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가 눌린다고 해서 덜컥 매수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빠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던 조정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물론 현대로템이 잘 버틸 수도 있어요. 잘 버티고 장대 양봉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는. 하지만 이제 예전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삼성중공업 최근 조선에서 제일 잘 버틴 종목입니다. 계속 계약 공시 수주가 나면서 이런 눌림에서 좋은 수익 구간을 주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무빙이 다 갈라져요. 계속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대미포는 기존에 이미 4등, 5등주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현대중공업도 조정이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조정이 나왔어요. 이미 힘이 쭉 빠지고 있었는데 삼성중공업만 호재로 버틴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가격대 온다고
기존에 강했을 때처럼 눌림을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산에서는 현대로템이 잘 버티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조선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잘 버티고 있지만 기존의 눌림과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제는. 조선업에서도 악재가 발생하긴 했어요. 이 하나시스템이 오스칼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사회 진입에 실패를 했고 호주 CEO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과연 이거를 승인하게 할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방산하고 조선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고 종목 섹터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게 이제 방산하고 조선에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단기 스윙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눈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런 구간이 단기 눌림이네 하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이 섹터를 접근해야 돼요.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섹터 내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체 섹터가 등장했다. 기존에는 대체 섹터가 크게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시총의 반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들의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단기 스윙을 하면 저는 항상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강하지 않는 종목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최근 악재를 정말 잘 다 반영했죠. 완전히 가격대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는데 호재가 레거시 반도체도 좋아졌고 이번에는 진짜 엔비디아의 거의 납품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뭐 계속 이렇게 쭉 오르진 않겠죠. 눌림을 좀 잘 주면 저는 단기 스윙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한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고점까지는 가격만 계속 잘 잡으면은 수익이 좀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물론 HBM에선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 다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면 과연 SK 하이닉스가 이제 얼마나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수익을 보기에는. 왜냐면은 얘는 이제 HBM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의 선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네 이 HBM 납품량을 과연 엔비디아가 보존해 줄까 의문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시켜서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온전히 그 주문량을 계속 독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계속 나눠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눌림 가격대가 오면은. 강하죠. 이 차트만 봐도 강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음봉 하나 주고 그대로 올려버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역시 호재만 가득한 종목이니까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까지 다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오면은 저는 한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보는 스윙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